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을 따라 나선 성지가 좋다. 세계 3대 운하 중 하나, 에게해와 아드리안 해를 연결하는 고린도 운하. 바로 이곳에서 배를 타고 운하를 통과하는 특별한 체험을 할 수 있었는데요. 그리고 고린도 반대편 항구 도시 갱그레아에서 찾은 로마 비잔틴 시대의 유적터와 사도 바울의 편지를 들고 로마로 향했던 베베를 기념한 교회까지.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그 마지막, 지금 출발합니다. 자,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의 마지막 끝 고린도를 지난 시간에 이어서 소개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고린도 하게 되면은 고린도 운하가 또 이렇게 유명하지 않습니까? 이 에게해와 이 아드리안 해를 연결하는 6.4km의 고린도 운하는 이미 2000년 전 네로 때부터 운하의 시도가 되었다가 1800년대에 이제 많은 발달된 기술로 인해서 드디어 완성을 한 곳인데, 자, 먼저 이제 운하는 이렇게 이제 보시게 되면은 배가 지나갈 때는 이 양쪽을 이 두 지역을 연결하던 것이 차단이 내려오면서 이렇게 통제를 하고 지나가는 배를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명물이죠. 자, 이렇게 이제 되면 보통 뭐 20-30분을 차단하니까 사는 사람들은 굉장히 불편하겠지만 그래도 이 펠레폰네소스 반도와 아가야 지역을 이렇게 가로지르는 고린도 운하가 만들어진 이후에는 이 배가 갈 때만 이제 다리를 내리고 지나가고 나면 올리고 이렇게 지금 와 아주 초호화 관광선이 지나갑니다. 오늘날 이제 거대한 컨테이너 선들은 이제 지나가지 않고 이제 관광과 작은 배들만 지나간다고 하고요. 그 이전에 비해서는 많은 기능이 축소가 되었지만 그런데 고린도 운하는 세계 3대 운하죠. 이제 배가 지나갈 때는 이 운하 양쪽을 오가던 다리를 이렇게 내려주고, 그리고 배가 지나가고 나면 다시 올려서 일반 사람들이 지나갈 수 있도록 하고, 지금은 이제 매시 10분과 50분, 1시간에 2번 이 배가 지나갈 수 있도록 다리를 내렸다 올립니다. 운하가 만들어져 있고요. 디올코스, 즉 이 고린도와 갱그레아 사이를 이제 배로 넘겨주던, 그러니까 이제 이전에 이 고린도 운하를 만들기 전까지는 수천 년간 이렇게 이 배를 양쪽 갱그레아와 고린도를 넘겨주던 이 디올코스라고 하는 이게 산으로 가는 배길입니다. 그러니까 이 워낙 이 펠레폰네소스 반도를 돌아가면 시간이 걸리니까 이게 이곳 고린도나 갱그레아로 도착하면 먼저 배에 짐을 하역한 후에 가볍게 해서 이렇게 산을 넘겨주던 고대의 뱃길입니다. 이것이 이렇게 지금까지 일부 이렇게 잘 남아 있습니다. 역사적인 것이죠. 정말 역사적인 사도 바울 시대 때에 이제 로마 쪽으로 가기 위해서는 고린도 항구를, 그다음에 이제 에베소 쪽 아시아로 가기 위해서는 갱그레아 항구를 이용했고, 이 펠로폰네소스 반도와 아가야 지역을 이렇게 연결하는 그 길목의 폭은 6km에서 7km 정도 되어 있다 그러고요. 자, 우리가 성지순례를 가게 되면 보시게 되는 고린도 운하입니다. 자, 이번에는 특히 성경이 좋다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직접 여러 번의 시도 끝에 드디어 이 운하를 오가는 배가 한 2시간 정도면 있고요. 아마 우리가 성지순례 시에 잘 섭외만 된다면 오히려 성지순례 시에도 이 고린도 운하를 오가는 배를 타볼 수 있는 정말 아주 최고의 프로그램 하나를 소개하기 위해서 성경이 좋다 팀이 직접 이렇게 배를 타보았습니다. 네,
오전 10시쯤에 오라고 해서 와 봤는데 드디어 배에 올랐습니다. 오늘은 아주 특별한 체험입니다. 그 역사적인 고린도 운하를 이제는 이렇게 유람선도 통과를 해보죠. 우리가 순례를 오면 늘 위에서만 보던 고린도 운하를 한번 역사적으로 우리가 성지가 좋다가 배를 타고 이제 한번 통과를 해보겠습니다. 네, 한번 보시죠. 정말 이렇게 고린도에 운하가 있다고 하는 것을 이제 배에 한번 올랐고요. 이제 운하를 한번 통과하겠는데 대부분이 다 이제 그리스 현지인들이고요. 와, 이렇게 보니까. Now where from? Greece? Where in Athens? No, Kharkiv. Athena. Kharkiv. I love Korea. Wow, thank you very much. What's your name? Elias. Leah. What's your name? Vasiliki. Basiliki. Your name? My name is Jon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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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r My name? name is Dimitris. 드미트리. 보니까 이제 가족과 함께 온 우리 어린이들이더라고요. 또 배는 이렇게 2시간 동안 배에 있어야 되니까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사이에 여러 이제 매점도 있고요. 자, 드디어 배가 움직입니다. 저도 30여 년 동안을 이곳을 이렇게 여러 차례 찾았지만은 직접 배가 있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이렇게 배를 탈 수 있는 기회가 드디어 이렇게 있었고요. 자, 드디어 위에서만 보던 고린도 운하를 이렇게 직접 배를 타고 우리 시 채널 성지가 좋다 복 받았습니다. 네, 현지인들이 가족 단위로 찾는다고 해요. 이렇게 모처럼에 2시간의 시간을 투자해서 운하를 통과합니다. 사실 운하에 대한 역사를 보면 2000년 전 네로 때도 이 시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번번이 실패하고 시도조차 못하다가 여러 차례 역사 속에 특히 고린도에서 가장 드라마틱한 경험 중에 하나가 바로 고린도 운하를 배를 타고 통과해 보는 겁니다. 이 고린도 운하 위로는 여러 개의 다리가 지나고 특히 이 가운데에 이 다리 위에서는 번지 점프까지 하는 많은 흥미를 제공해 주는 곳이 바로 고린도 운하입니다. 이미 2000년 전 네로 때서부터 이 고린도 운하가 시도되었지만 결국은 19세기에 건설된 길이 6.4km에 해당하는 고린도 운하를 이렇게 지나고 있습니다. 폭이 뭐 24m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는 현대의 거대한 상선들은 지나갈 수가 없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곳 이 암벽을 파서 만들었기 때문에 대형 상선들은 엔진을 끄고 앞에 예인선이 끌고 가야 한다고 합니다. 네, 이 운하가 없었다라면은 이 거대한 펠로폰네스 반도 수백 킬로를 돌아가야만 했던 것을 이제 이 고린도 운하가 생김으로 인해서 많은 시간과 운항 거리를 줄일 수가 있었고요. 또 무엇보다도 이 운하에 보니까 오늘날에는 이 운하 아래까지 내려올 수 있는 시설들을 좀 만들고 있어요. 이거 워낙 세계 3대 운하로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리스는 더 발빠른 이제 관광 개발을 하는 모습을. 고린도 운하는 그리스에 사는 현지인들에게도 아주 특별한 경험을 제공해주는 인기 장소입니다. 네, 이제 앞으로 성지순례 시에도 막간의 시간을 이용해서 순례 단원이 이렇게 양쪽을 오갈 수 있는 배를 유람선을 탈 수 있는 기회가 오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 어느새 뭐 출발해서 이것저것 준비해서 이제 끝까지 이렇게 고린도 쪽까지 왔고요. 시작은 통상 이제 갱그리아 쪽에서 배를 타고 고린도 쪽까지 왔다가 이곳에서 다시 이제 돌아서 배를 탔던 갱그리아 쪽으로 가는
그런 코스입니다. 정말 즐겁고 세계의 이 수에즈 운하와 파나마 운하에 이어서 3대의 이제 운하인 이 고린도 운하를 이렇게 타고 계십니다. 정말 보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풍경을 제공해주는 고린도 운하를 이렇게 타봤고요. 자, 이곳에서 이제 내려서 바로 이 고린도 운하에 대한 역사적인 사진이 전시가 되어 있다고 하는 곳이 있어서 와봤습니다. 고린도 운하를 관통하는 바로 다리 전에 이렇게 초창 고린도 운하를 시도했던 것과 어떻게 제작이 되었는지를 아주 역사적인 자료로 보여줍니다. 네, 이렇게 고린도 운하를 설계했던 설계도를 보시게 되고요. 그 운하 전에는 이렇게 산을 디올코스라고 하는 산길을 만들어서 배를 넘겨줬고요. 드디어 이제 운하 공사가 시작이 되어서 이렇게 운하를 파면서 이 위에 기찻길을 다리로 연결을 했지요. 예, 정말 역사적인 고린도 운하의 현장에 바로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시에 애착을 가지고 전도하고 목회했던 고린도 지역에 있다고 하는 것이고요. 자, 이제 고린도에서 맞은편 아시아 쪽 에게해로 와 보면 그 유명한 겐그레아가 이렇게 있습니다. 예, 예전에는 이제 한적했지만 지금은 이것을 적극 해수욕장으로. 예, 저는 지금 고린도의 반대편 겐그레아에 와 있고요. 오늘날에는 점점 아주 해수욕장으로 인기가 있는 곳이지만은 고대의 이 아시아 쪽 에게해로 나가는 항구가 있었던 로마 시대 때의 아주 대표적인 도시입니다. 바로 바울은 이곳에서 머리를 깎고 에베소로 향했습니다. 자, 오늘날에는 자그마한 해수욕장으로 이렇게 된 겐그레아의 오늘날의 모습을 보고 계시고요. 이렇게 아담한 항구가 있었고 이 드론을 통해서 위에서 보면 가운데는 수심이 깊고 정말 항구터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항구터의 한켠에는 로마 시대 때의 건물과 비잔틴 시대 때의 망대와 또 로마 후기 시대 때의 무덤이 있는 곳인데요. 겐그레아의 일부 이 비잔틴 시대 때의 요새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 건물 뒤쪽으로는 로마 시대 때의 무덤이 위치를 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겐그레아에서 이 반대편 저쪽에 이제 주요 로마 시대 때의 이 항구터가 굉장히 크게 있었었고 후에 아예 교회를 항구터 위에 지은 겐그레아의 교회도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수위가 낮아지면서 물속에 잠겼죠. 이제 먼저 겐그레아에 이렇게 비잔틴 요새가 있었죠. 그러니까 이 비잔틴 시대 때에도 겐그레아에 이 항구를 오고 가는 항구들을 보호하고 지키는 요새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2000년이 지나는 동안에 이제 한적한 곳이지만 사도 바울 시대 때만 해도 이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그다음에 이제 로마 시대 때의 건물 일부가 있습니다. 로마 시대 때에도 이곳에 이제 건물이 이렇게 있었고 저 산 위쪽으로 무덤이 있었죠. 후기 로마 시대 때까지 무덤이 있는 걸 보면 이 로마 시대 때에서 비잔틴 시대 때 이어질 때까지 계속해서 이 겐그레아는 이 에게해, 이 아시아 쪽을 항해하는 이 항구가 계속 운영이 되었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겐그레아 지역을 이렇게 돌아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부이긴 하지만 로마 시대 때의 건물이 여전히 이렇게 겐그레아에 남아 있습니다. 중요한 항구였죠. 로마에서 온 배가 이제 아시아로 향하는, 또 아시아에서 온 배가 고린도를 통해서 유럽으로, 이 로마로 가는 아주 고대의 뱃길입니다. 네, 로마 시대 때의 건물의 일부를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전형적인 로마식 건축 양식을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자, 겐그레아에서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우리가 이제 보고요. 어쨌든 이 고린도의 이 겐그레아와 고린도 전체를 이제 고린도 운하라고 이렇게 고린도의 항구라고 봤고요. 특히 보시게 되면은 더 수심에 잠겨 있는 비잔틴 시대 때의 교회태를 이렇게 드론을 통해서 생생하게 보고 계십니다. 이 사도 바울 시대 때의 고린도의 양대 항구였던 겐그레아, 로마 시대 때의 항구터가요 아주 잘 발굴이 되어 있어서 이렇게 와볼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에베소를 통해 돌아가는 길에 이곳 겐그레아에서 서원이 있어 머리를 깎고 드디어 배를 타고 에게로 나가 에베소로 향했습니다. 자, 보시죠. 드론에서 아주 확실하게 겐그레아의 항구를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배를 타고 떠났던 겐그레아 항구에는 이후에 지금 보이는 굉장히 큰 규모의 교회가 이곳 겐그레아 항구터에 세워졌습니다. 이 사도행전 18장 18절에 보면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로 이 겐그레아에서 계속해서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유대인의 전례에 머리를 깎는 행위는 굉장히 심오한 각오를 하는 행위입니다. 바로 이곳에서 사도 바울은 머리를 깎았고, 몇 년 전에 저도 이곳에서 예루살렘에서 가져온 이발기로 머리를 깎고 성지가 좋다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시금 찾은 겐그레아 항구, 이렇게 아주 번성한 항구의 모습들을 볼 수 있고, 이후에 이곳에 정말 큰 이 겐그레아의 후기 비잔틴 시대 때에 이렇게 아주 전형적인 비잔틴 교회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저 앞이 본당이고요. 이 제가 서 있는 이곳은 이제 지붕이 없는 가운데 우물이 있는 아트리움, 즉 평신도실입니다. 그리고 이 평신도실을 지나서 중간에 이 나르틱스라고 하는 이 경계에 준 사제들이 예배를 도우며 평신도들을 이렇게 케어하는 곳이 있고, 바로 저 앞에 제단이 본당, 사제들만이 들어가서 예배를 집례하는 이 교회죠. 그러니까 본당과 나르틱스와 아티리움으로 이루어진 아주 전형적인 교회가 바로 이곳 겐그레아에 이렇게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이전 초대교회의 많은 부분은 아직도 물속에 잠겨 있다고 하는 것이 정말 더 실감나는 고대의 겐그레아 교회임을 알 수가 있고요. 자, 이곳 겐그레아의 또 하나의 바로 오늘날의 겐그레아인데요. 이곳에서는 특히 이 사도 바울의 부탁으로 로마서를 들고 로마로 갔던 겐그레아 교회의 집사 베베를 만날 수 있다고 하는 곳이 있어서 한번 찾아봤는데요. 자, 이때쯤 되면 또 시장하죠. 우리가 식사를 해야 되는데. 그리스의 대표적인 맛집이 기로스입니다. 이렇게 돼지고기를 바베큐로 살짝 얇게 구운 다음에 이 자지키라고 하는 이 소스를 넣고
이 보시죠. 우리가 그리스를 오면 꼭 이거를 드셔야 됩니다. 예, 이 겐그리아의 기로스집. 이 기로스 하나하고 콜라 하나면 5성급 식당도 부럽지 않는 기로스 아니면 스불라키. 네, 우리가 사도 바울의 이 그리스를 찾으면서 정말 명물인 기로스와 스불라키를 여러 번 소개를 했는데 어쨌든 이제 때가 되면 우리는 이렇게 개인이 자동차를 렌트를 해서 찾아올 때가 있을 때 이 성지가 좋다가 아주 중요한 길잡이가 되리라고 믿고요. 자, 드디어 이 겐그리아의 거리 이름도 베베 거리입니다. 바로 그 겐그리아 집사 자매 베베를 이름한 곳인데요. 이 겐그레아에는 이 베베 기념 교회가 있습니다. 이 베베는 사도 바울이 쓴 로마서를 가지고 로마까지 전달한 이 집사지요. 바로 로마서 16장 1절에 보면 내가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이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이 겐그레아 교회의 베베 집사가 역사적인 로마서를 들고 로마까지 직접 간 장본인입니다. 그의 이름을 따서 베베 기념 교회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 사도 바울 시대 때에 이미 이 겐그레아에 교회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곳에 집사로 있었던 베베라고 하는 자매가 사도 바울의 편지를 들고 로마로 간 거지요. 사도 바울의 편지를 보낸 베베. 이곳 겐그레아에는 이렇게 베베를 기념한 교회가 있어서 고린도와 겐그레아를 찾을 때 이렇게 은혜로운 현장의 교회를 봅니다. 네, 우리가 역사적인 베베 기념교회, 그 어떤 겐그리아에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고요. 우리는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지를 따라서 드디어 최서쪽 끝 고린도 이렇게 겐그리아까지 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지 이어서 3차 전도 여행지를 따라서 지중해 많은 섬들을 소개하겠습니다.